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비 중일 설명회를 맡은 중등부 원장 임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 이제 앞서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어머님께서 이 사진 보고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우리 아이랑 이제 비슷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굉장히 서술형을 잘 쓰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왼쪽은 수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푼 그 문제집이고요. 오른쪽은 고등수학 상을 푼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제 뭐 풀어서 오답을 고쳤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사실 아이가 정확하게 이걸 알고 넘어간다 볼 수 어렵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두 사진이 등장할 거니까요.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면요. 깊은 생각 미래 중등부 원장 맡고 있는 임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은 뭐 이제 지금 세 번째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고 그리고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송파 깊은 생각 중등부에서 근무를 지금 한 6, 7년 차 하다가 최연소 원장으로 발령받고 미래에 오게 됐고요. 송파에서는 강사 연수원장으로 이제 선생님들 교육까지 좀 담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실제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아이들 이제 판서 이제 과제로 다 이제 단톡방에 공유했던 사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깊은 생각 선생님들은 일단은 판서 부분에서는 이제 저랑 비슷하게 다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들, 현장에 계신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어머님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금 수강 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지금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줬던 부분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제 위례에 있는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좀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깁생을 다닐지 말지 고민하시는 어머님들한테 너네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그냥 자발적으로 좀 선생님한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강 후기를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수업하는 부분,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정말 잘 느끼고 있구나. 아이들은 실제 어머님보다 선생님이 실제로 자기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큼 진심이신지를 정말 느끼고 있는데 이 수강 후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깊은 생각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 그리고 레벨에 무관하게 물론 저에 대한 수강 후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에 대한 수강 후기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꼭 이제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송파에 있을 때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어머님 카톡인데요. 보시면 선배 엄마들이 6학년 겨울방학 때 놀면 중학교 가서 후회한다던데, 네, 이러면서 이제 이 겨울방학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시고, 심지어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거 어머님이 찍어주신 건데, 옆에서 같이 온라인 수업을 같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감시를 한 게 아니고, 어머님이 옆에서 같이 막 공부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수업이 굉장히 유익했다, 쏙쏙 귀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주신 카톡 내용이고, 이 부분은 사실 수업적인 면을 떠나서 저희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아마 읽어보시면 아이들이 뭐 이제 피곤하거나 조금 슬럼프를 겪었을 때 어머님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 수강 후기를 보면 아이들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판서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일단 오답이나 과제 관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답이 이제 책 검사를 하다 보면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선생님들이 책 검사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단순히 그냥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멘토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직접 기재를 해줬고, 단순히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게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중간 점검을 계속 해주셨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수학을 원래는 좀 못했었는데 이제 꾸준히 숙제하고 오답이 당연히 많겠죠. 처음에는 오답하고 복습하고 이 과정을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사실 저희 깊은 생각 수강 인원이 다른 학원에 비해 조금 많은 편이긴 해요, 어머니.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 장단점 파악해서 수업해 주시는 부분에
되게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하기 앞서서 실제로 이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재준이의 하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원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업을 받는지를 제가 실제로 이제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좀 많이 담아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이 겨울방학 학습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제 이 아이들 중1 학생들을 위해서는 깁생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깁생 전체적으로 1, 2, 3학년 때 어떤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표랑 커리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깊은 생각에 온 아이들은요, 일단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2시간 반 동안 출석 체크, 시작 테스트 보고요. 그리고 숙제 검사, 오답풀이, 개념 수업, 그리고 확인 학습이라고 해서 아이들 오답 고치고 개별 질문하는 시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일 과제가 있는데 보시면 수업 시간 2시간 반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간들을 실제로 다 더하면 2시간 반이 넘습니다, 어머니. 뒤에 있는 당일 과제는 집에 가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작 테스트는 아이들이 학원에 오자마자 출석 체크와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보통 적게는 4문제, 많으면 8, 9문제까지 시험을 보고 실제 이제 최근에 시험 봤던 시험지입니다. 시험지 보시면은 일단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한 복습 테스트여서요.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보다 복습을 했네 안 했네 요거를 판단하시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시험을 아이들 못 볼 수도 있어요. 복습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요. 복습하라고 해도 건성건성 하다가 하고 나서 급하게 책 보고 이제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못 보는 아이들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게 하려고요. 당연히 오답노트 시키고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재시험을 보기도 하고 추가 프린트로 아이가 알 때까지 혹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 아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 비슷한 유사 문제 자료를 뽑아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작 테스트는 매 시간 보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시험 범위를 광범위하게 단원 테스트로 2주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어머니 15문제로 시험을 보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실제 단원 테스트 문제고 유사 문제입니다. 보시면 문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를 비교해서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자만 다르고 문자와 숫자만 다르고 거의 유사한 문제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서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유사 문제를 풀게끔 하고요. 맞았더라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풀게 하고 당연히 오답 노트는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조금 소단원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고요. 제가 여기 지금 PPT에 넣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테스트라 해서 학력평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숙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책을 바꿔서 검사를 하는데요. 채점을 할 때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바꿔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친구와 바꿔서 채점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머니? 친구와 바꿔서 채점하면 물론 이제 보통 아이들이 채점할 때 맞았는데 틀렸는데 맞았다고 체크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거든요. 초등학생 친구들 중에는. 물론 그런 걸 방지함도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제가 책을 바꾸기에는 랜덤으로 바꾸게끔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숙제를 조금 더 잘하는 친구랑 바꾸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채점을 하면서 약간 스스로 찔리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채점을 하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데 별표도 많이 없고 모르지만 무튼 열심히 이렇게 풀어온 흔적을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느끼게끔 해요, 어머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잘하는 친구는 바꿔서 다른 친구 걸 보면서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얘는 조금 대충 했나 보네 알거든요, 애들끼리도. 그래서 제가 따로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숙제 좀 대충 하지 말고 좀 열심히 좀 해가라 하지 않으셔도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채점이 끝나면 아이들 이제 오답 풀이를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어머님 일단 틀린 문제는 당연히 오답을 이제 설명을 듣고 적어야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오답이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요,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은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 맞은 문제들은 사실 이 친구는 맞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틀린 그런 문제들이라 사실 시험에 나올 확률도 조금 더 높을 뿐더러 아이가 정확하게 풀이를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틀린 문제, 맞은 문제 전부 다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왼쪽에 영상 보시면 실제로 아이가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 요즘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하면서 이제 개념 필기를 했던 부분인데, 책에 단순히 이제 선생님 개념 설명 듣고 밑줄 긋고 별표 치고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해서는 개념이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직접 손으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 개념 필기를 하게끔 하고요. 지금 왼쪽에는 수업 시간에 적게끔 하는 거고, 이걸 또 집에 가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일단은 개념 설명 끝나고 나면요, 이제 아이들 확인학습이라고 해서, 아까는 이제 판서 수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질문하는 시간이 다소 조금 협소하겠죠. 그래서 이 확인학습 시간에는 보시다시피 아이들 오답을 고치기도 하고요, 앞에 나와 선생님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옆에 가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채점이나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왼쪽은 이제 아이들 제가 실제로 이제 채점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수강 인원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다 걷어서요,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렇게 좀 아이들 오답이 안 고친 게 없는지, 풀이 없이 그냥 넘어간 거 없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교재를 다 확인을 하는 모습을 조금 제가 영상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교재 관리까지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끝나면 이제 아이들 이렇게 귀가를 합니다, 어머니. 귀가를 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 중에는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자습실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이유는요, 일단 수업이 끝났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반드시 복습을 해야겠죠. 어머님이 보통 학원 갔다 왔으면 오늘 배운 거 복습 좀 해라 라고 하는데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당일 과제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대 30분 정도의 과제를 부여를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답 노트고요, 두 번째는 개념 정리랑 예제 복습. 다 시키지는 않고요, 최대 30분 이내에서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아까 그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친구들이요, 이 당일 과제 하려고 집에 안 갑니다. 왜냐면 학원에서 다 끝내고 마음 편하게 집에 가겠다 해서 안 가고 공부하다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머니께 한번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오답 노트가 있다고 했는데 4문제에서 6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오늘 숙제에서 틀린 문제 전부 오답 노트, 둘 중에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아이의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위에 거는 1번이라고 하고요, 밑에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1번, 2번 할 때 조심스럽게 손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채팅창에 이제 입력하실 수 있으시죠. 온라인이지만 꼭 참여를 해주시고 1번 또는 2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요. 네,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일단 틀린 거는 오답부터 다 해야겠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물론 틀린 문제를요 전부 오답 노트 하면요 이 아이의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제 물어봤을 때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글씨를 옮겨 적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하거나요, 유튜브 틀어놓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몇 문제를 오답 노트를 해야 할까요? 7문제 다 해야겠죠, 틀렸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요 11번을 맞았잖아요. 밑에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고요, 11번부터 14번까지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예요, 어머니. 위에 보시면 판별식 정확하게 썼고 부등식까지 풀어서 답을 맞췄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보통 아이들 숙제할 때 조금 조급하거나 숙제를 다 한 척 하려고 이렇게 별표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채점할 때 별표도 틀렸다고 해요. 안 푼 만큼 그만큼 너네한테 마이너스다, 다 틀렸다고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는 문제까지 오답 노트를 해야 되고, 이 아이는 알아요, 내가 아는 건데 왜 오답 노트를 해야 되지? 근데 숙제를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문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아이가 완벽하게 이거를 오답을 복습한다기보다는 숙제를 위한 그냥 받아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 하는 게 아이한테 실력적으로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약에 7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중요한 문제 뭐 7번하고 9번, 그리고 이 유형 중에 하나, 그 중에 많이 틀리는 게 뭐 자연수란 조건이 달려있는 뭐 13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지정해서 최소한의 문제를 좀 하게끔 하고 있어요, 어머니. 당일 과제는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어플이랑 단톡방에 이렇게 당일 과제가 뭔지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이렇게 사진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선생님들은 수업이 끝나고 사실 퇴근이 아니라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인하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새벽 1시까지 숙제 안 하냐고 이렇게 조금 재촉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그 시간까지 안 자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통은 12시까지 제출인데 안 내는 애들 때문에 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당일 과제 하는 모습을요, 좀 자발적으로 보내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을 하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돼서 제가 이 타임랩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그냥 이렇게 놓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영상을 찍어보라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거 보면 굉장히 뿌듯해요, 스스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중간에 분명히 멍 때리고 딴 생각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오답노트 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지정해 주신 4문제에서 6문제 정도만 오답노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여기 지금 좀 어둡긴 한데 아이들이 실제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어머니. 1학년 학생들이 오답노트를 제출한 건데 어머니 아까 전에 여기 카톡 아이고 뒤로 넘어가야 돼. 잠시만요. 그냥 이 사진 보고 설명드릴게요. 아까 카톡으로 제출을 했잖아요. 또 그거의 장점은요. 일단은 늦게 제출한 학생이 누군지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시간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카톡을 사용을 안 했으면 싶으시다 하시면 문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걸 제가 대신 올려줘요, 카톡에다가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는 오답노트를 너무 급하게 대충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올라온 오답노트를 보면 스스로 찔려서 지워요, 어머니. 사진을 지우고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걸 보면서 이 친구는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데 보통은 나 숙제하기 싫어라고 해놓고 집에 가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조금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답노트를 이렇게 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 쓰고 풀이를 쓰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베껴 적었다기보다는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답노트를 소량으로 시키는 이유는 한 문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싶어서 이렇게 소량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드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오답풀이보다 진도를 많이 나간 날은 오답노트를 하는 양이 좀 너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개념 판서를 하시면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수업 시간에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본인만의 노트를 만드는데 수업 시간에는 일단 옆에 친구도 신경 써야 되고 선생님 말도 들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적어야 되고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예쁘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쁘게 글씨 써가지고 정리하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어머니. 학생들이 쓴 거고요. 1학년 학생이 쓴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왼쪽은 이제 가운데는 노트에다 쓴 거고요. 양 끝에는 그 요즘에 아이들 아이패드 많이 쓰잖아요. 어차피 스마트 기기 사용을 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낫다 생각해서 예쁘게 꾸며도 좋으니 아이패드 써라,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패드로도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최근에 7월 달에 제출한 건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것도 1학년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일단 보여드리는 건 3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잘하고요. 1학년 학생들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하고 나서 아이들이 뭐 하다 가는지 말씀드렸고, 이제 어머님들과 그리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시켜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겨울방학은요, 설 연휴 제외하고 7주고요. 여름방학은 3주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어머니. 덥고요. 여름 휴가 잡혀 있고 아이들 많이 들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름방학보다 사실 겨울방학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저희가 이제 학습해야 되는 방향 4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가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만큼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옆에 끼고 앉아서 엄마랑 몇 페이지 풀어보자. 이제 이 시기를 조금 벗어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좀 색깔을 바꿔놨는데요. 채점을 미리 해주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눈으로 대충 풀고요. 이건 답 틀렸잖아, 다시 이러시는 어머님이 있는데 채점도 사실 이제 해주시면 안 되고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님들이 엄마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좀 알려줘, 나 숙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힌트를 요구를 할 텐데 모르면 아는 데까지 고민하고 학원 가서 선생님께 확인 받아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힌트를 받아서 풀어온 아이가 사실 많이 맞습니다. 채점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오답노트를 중요한 문제만 시키는 것도 그래요. 맞았건 틀렸건 오답노트를 시키는데 어머님께서 힌트를 주셨고 아버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숙제는 정말 완벽하게 잘 맞아요. 근데 막상 아이가 시험을 보면 시작 테스트나 단원 테스트를 보면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스스로 고민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이한테 그러니까 물론 해설을 해주고 풀이를 해주지만 그 이후에 고민을 하게끔 하고요. 질문해서 제대로 아는지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맡겨주셔야 이 아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스로 공부 계획 세우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학원 갔다 왔으니까 개념책 끝내나, 그리고 내일은 유형책 해야 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수업 시간까지 완벽하게 수업을, 그러니까 숙제를 해갈 수 있게 어떻게 너가 한번 계획 세워봐. 그러니까 세워보라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조금 좋은 분위기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잔소리하는 분위기로 너 지금 당장 빨리 숙제 계획 세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앞부분에 힌트만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방학 중에 하루가 사실 학기 중에 일주일에 거의 버금가는 양입니다. 실제로 아이들 학교 가면요, 수행평가,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기타 활동들에 의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학교 과제도 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 선생님이 한 분이시죠. 아이가 사실 그 선생님한테만 집중하면 되는데, 중학교 가서는 7교시 7분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 굉장히 그 부분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요. 그리고 반 친구들하고도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방학 중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학년 고등 수학까지 영향을 주는 터닝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하루를 사실 어머님들이 아이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끝나가니까 좋은 한 추억을 좀 만들고 와야겠다 해서 해외여행 떠나시기도 하고요. 뭐 가볍게 국내 여행 제주도 갔다 오시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2, 3일 빠지게 되면 실제 학기 중에 한 일주일이 넘는 분량의 숙제가 아이한테 주어지고요. 못 따라갑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들과 추억을 만드시는 건 좀 일요일에 부탁을 드리고요. 하루만 좀 부탁드리고, 이미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보강은 물론 합니다만, 일단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집중 연습을 할 건데요.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전혀 손을 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할 건데, 또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건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문제집 보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글씨 좀 똑바로 써라. 이게 뭐니? 선생님이 알아보시겠니?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학원에서 이런 부분 관리해 드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그냥 잘한다 칭찬만 해주시면 되고, 이번 저희 학원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이렇게 5가지를 관리를 할 거예요. 일단 오답 노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량으로요. 그리고 당일에 무조건 복습을 하게끔 할 거고, 개념 정리 노트라는 걸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 없을 거예요. 필기 정도만 해봤지. 그래서 노트 만드는 거랑, 이 누적 복습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작 테스트, 복습 안 하면 문제 틀릴 수밖에 없고요. 단원 테스트도 소단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누적 복습까지 공부시키고, 필기하는 습관까지 잡아줄 거예요. 아이들 보통 설명하면 안 적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왜 안 적어? 그러면 뭘 적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필기를 하라고 하면 연필을 꺼냅니다. 연필 꺼내가지고 본인 푼 풀이 위에 덧붙였어요. 못 알아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지우고 써야 된다, 포스트잇 붙여서 써야 된다,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고, 필기는 보통 저희가 펜으로 하게끔 합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푼 거랑 선생님이 풀이한 거랑 확연하게 구분 지으려고 하니까요. 어머니 이거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적으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학생이 오답 노트를 작성한 건데요. 이 학생이 쓴 풀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해주셔서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가운데 앉아 계신 어머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풀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뭐 괜찮다, 별로다, 뭐 괜찮습니다. 서술형 네. 연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서술형 연습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단순히 네. 풀이 과정만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 네. 사실 잘 써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옆에 문제 썼고요. 오른쪽에 풀이 과정을 적었는데,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딱 졸업하고 나서 아이의 이제 서술형 풀이고요. 이제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 서술형은요, 시험 시간 안에 봐야 되죠. 굉장히 촉박합니다. 풀려고 하면 시험이 끝나버리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B는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뭐이다, 뭐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구구절절 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한 문제 7, 8점짜리 그냥 날아가게 돼요, 어머니.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저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뭐를 안 써야 되고 뭐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을 좀 잘 쓴 거를 보여드리면 왼쪽에 이제 문제를 적었고요. 오른쪽에 풀이입니다. 오히려 어머님 보시기에는 간결하다 생각하는데 실제 학교에서 서술형을 채점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꼭 필요한 식만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왼쪽은 이제 1학년 2학기 과정이고요.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문제 쓰고 풀이 적었는데 꼭 필요한 식들만, 수식들만 작성하게 해서 사실 시간적으로 필요한 그림, 필요한 수식들만 작성하게끔 이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서술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제 설명드릴게 그럼 중등식 서술형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처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수식화하는 거랑 세로식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식으로 수식으로 쓰는 거랑요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쓰는 거.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이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쓴 거고요. 이건 제가 조금 오래된 제 여학생 제자입니다. 여학생이고 이건 남학생이 쓴 건데요. 이렇게 쓰던 학생들 사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아이들 풀이 과정이 조금 엉망이죠. 그래서 제가 오답을 고치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 한 문제, 1번 문제를 한 3-4번까지 고친 것 같아요. 스스로 글씨 못 알아보고요. 연습장인지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볼 수 없으니까 뭐 계속 오답이 날 수밖에 없고 실수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돈된 풀이로 풀어야 오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왼쪽에 있는 글씨를 제가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아이가 쓴 거는 제가 30분 만에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Y자도 제가 교정을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몇몇의 숫자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날려 쓰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얘는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칭찬하면서 조금 바꿔놨고요. 제가 어떻게 바꿨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어머님들은 글씨에 대해서 손을 떼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아이와 싸우게 될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서술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요 4단계인데요. 일단 아이가 아무리 수식을 쓰면 뭐예요? 못 알아보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글씨, 알파벳, 특히나 저희 방정식에 X, Y, Z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문자라든가 A, B, C 이런 거 그리고 숫자는 특히나 0하고 6이요. 어머니 0인지 6인지 못 알아보는 경우 있고요. 2인데 Z처럼 쓰고 이렇게 갈겼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수식은 사실 수업 시간에 필기하면서 교정이 돼요. 선생님 필기를 받아 적으면서 아 이게 수식이구나.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아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받아 쓰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고요. 세로식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지금 이 PPT를 기준으로 보통 아이들은 풀이 과정을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다가 문제를 한 바퀴 삥 돌아요. 그 다음 문제 한 바퀴 돌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연습장에 쓰다가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틀려요, 어머니. 그럼 이 아이가 풀이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세로식을 쓰되 왼쪽 상단에서 쓰게끔 합니다. 이게 진짜 고치기 제일 힘들어요. 글씨는 금방 고치는데 이 왼쪽 상단이니까 저 맨 왼편부터 이렇게 써 내려가게끔 합니다. 이런 훈련도 시키고 3번째 단계까지 완벽하게 됐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요 시간적으로 조급하면 학원 직전에 숙제를 한다든가 테스트를 보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도 이 습관이 남아있게 습관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시험 보면서까지 지금 저희가 교정됐던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저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사진 기억하시나요? 네, 이 학생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요. 제가 이거 쓴다고 하니까 선생님 제발 내려주세요 하면서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의 글씨는 좀 고치는데 좀 오래 걸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다녔던 친구인데 글씨 교정시켜 주려고 제가 수업 시간 왼쪽으로 왼쪽에 제가 이렇게 써주고 어떤 식으로 글씨 간격을 요 칸에 맞췄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니까 아까 이렇게 썼던 학생이 예쁘게 써도 이게 예쁘게 쓴 거예요, 어머니. 열심히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바꿔줬고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숫자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교정을 해주니까 학교에서 한자 수행평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문까지 잘 써요, 어머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교정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시험 본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깊은 생각 중간 기말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1학년이 지금이 시험이 없어요, 어머니. 근데 뭐 지금 시험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어머니 요거는 12월 이후에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중에 저희가 잠시만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시험하고 동일하게 난이도를 구성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례 지역은 1학년 시험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송파 지역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서술형도 동일하게 채점을 합니다. 감점시키는 부분까지. 그래서 이 부분들이요 아이들이 스스로 서술형을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맞췄는데 문제 감점이 들어가거든요.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깊은 생각에서는요 서술형을 선생님이 직접 첨삭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레벨별로 저희가 다른 서술형을 좀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아이들 서술형 채점을 해준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채점 후에 어머님들께 결과 전송을 해드리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시면 어머니 요거 8점짜리 문제인데요. 맞췄잖아요. 답도 맞았거든요. 풀이도 심지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 5점이나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초등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 1차 방정식 문제였고 X라고 놓고 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 X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풀이 밑에가 이제 어느 정도 이 흐름은 맞았지만 5점을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이걸 보면 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안 쓰면 감점되는구나 스스로 좀 느껴서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거는 서술형에서 이렇게 안 쓰면 감점되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형 채점해가지고 객관식하고 합산해서 어머님들한테 결과 전송 후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1학년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1, 2, 3학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어머님이 학원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거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누구인가, 우리 애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누구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깊은 생각은 일단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수학을 가르쳐온 학원이고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깊은 생각만의 강사연수원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강사연수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보통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 선생님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려면 서류 전형 보고요. 이 테스트는요. 선생님들도 시험 보고 들어옵니다. 30문제 입학 테스트처럼 시험 보고 이게 통과가 되셔야 들어오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강을 봅니다. 시강은 이제 어머님도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심사위원 쫙 앉아 있고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은 앞에 나와서 수업을 합니다. 실제 아이가 앉아 있다 생각하고 이제 시강까지 하고 시강이 통과가 되면 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얼마큼 이제 조금 아끼고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는지나 뭐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적성 면접까지 통과가 되면 일단 합격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합격 후에는요. 저희 모든 교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끔 저희가 스터디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주 1회 계속 주기적으로 시강을 하면서 저랑 계속 교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졸업 시간까지 완료가 돼야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선생님들이 깊상에서 수업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등보다 고등은 주 1회 시간뿐만 아니라 주 1회 매번 테스트까지 최고난도 문제로 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머니. 저희 학원에 총 4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저 포함해서 4분이 계신데 제 소개는 많이 드렸으니까 다른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은 저랑 송파에서 6, 7년간 같이 근무하셨던 장은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장은혜 선생님은 현재는 월수금만 수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간혹가다 파트 선생님 아니시냐 하는데 저랑 송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송파에서는 교무부장까지 맡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고 장은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념 강의가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강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 그 깊생 대치 송파 서초에 있는 아이들도 장래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실제로 보강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선생님이 판서를 해주긴 하지만 제대로 못 받아 적어간 애들은 당일 과제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장래 선생님은 이제 아이패드에 직접 이렇게 선생님이 적으신 거예요. 적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아이들이 다시 한번 오답노트,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사실 이 개념 정리 하는데요. 시간 5분도 안 걸리겠죠. 5분밖에 안 걸리는데 대충 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어머니. 조금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린 거에 플러스 더 추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초중등부 통틀어 유일한 남자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중등 선생님은 좀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선호를 하시는데 제가 그 편견을 좀 깨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과 굉장히 유대 관계도 좋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허성민 선생님을 굉장히 믿고 따를 만큼 아이들과 굉장히 좀 네, 질문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하면서 그래서 어머님들께 유튜브를 좀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허성민 선생님이 궁금하시면 혹시 이 반에 배정이 되시면 허천사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시는데 위에는 뭐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냥 공간이고요. 밑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인수분해 해버리기 뭐 이런 것처럼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 생각하신 부분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짤막하게 뭐 8분짜리, 5분짜리, 이건 좀 길죠. 23분짜리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단톡방에다가 그 복습하라고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제가 설명드린 거에 추가로 각자 개성 있게 이렇게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 선생님을 소개드리면 일단은 판서 부분도 일단 완벽하시고요. 실제로 아이들 1대1 첨삭 부분에 굉장히 강한 선생님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까 보시다시피 칠판 글씨 좀 대한민국에서 잘 쓴다고 생각이 탑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손글씨는 조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잘. 그래서 아이들 개별 문제 풀이해주면 어머님들이 선생님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친구가 설명해 준 줄 알 정도예요. 근데 이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대1 첨삭 부분에서 글씨를 판서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독성이 확 들어오니까 1대1 질문 받아주실 때 굉장히 아이들이 좀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의 선생님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강사.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어떤 교재로 우리 애들 공부시킬 건가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교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요. 대치동 수학이라고 해서 대치 본원하고 동일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 리뉴얼하면서 사용했던 교재고 총 3단계가 있어요. 화이트 교재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이제 거의 연산 수준이기 때문에 그린부터 사용하신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린은 응용 단계고 기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린을 공부하기 조금 다소 버거워하고요. 레드 다음 블루에서 블루는 보통 1, 2레벨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난이도를 대충 그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응용이면 어느 정도냐 말씀드리면 보통 한 센 C단계 정도까지 포함하는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레드는 일품이나 최고 실력보다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루는 어머님들이 아시는 그 최상위 교재들 있잖아요. 그 라인하고 비슷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시중 교재는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교재에. 그래서 뭐 센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유형이다 유형명이 나와 있고요. 밑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힌트 보고 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내신 교재는 아직 이제 2학년 때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내신 마스터, 학교별 심화 기출, 그리고 심화 대비, 서술형까지 총 4권을 사용하고 레벨별로 사실 교재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심화 대비 문제집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첫 번째 레벨만 사용을 하고요. 학교별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레벨,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레벨은 사실 내신 마스터랑 서술형만 이제 활용을 하는데 내신 마스터 문제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로우 레벨이더라도 뭐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출력해가지고 최대한 공부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 대비 문제집이 위례 내신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실제 여기 지금 현재는 위례 내신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적용되지 않지만 이 친구들이 내신 기간 아니면 언제 심화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신 기간에는 심화 공부까지 좀 시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표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 1학년 S반부터 H반까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실 시험을 봐야 어떤 레벨인지 나올 거고요. 어머니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이것만 보시면 실제 저희 강사들끼리 봐도 어지러워요. 어머니 보시면 이게 뭐 다음에 뭐를 배운다는 거야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가 그냥 반별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S반은요. 저희 더워지기 직전 그러니까 한 봄 좀 지나서 고등수학이 들어가고 1M반은 한창 더울 때 여름에 고등수학 진행되고요. 1A반은 1학년 1년 동안 중학교 3학년 2학기 전 과정을 골고루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A반 같은 경우에는 요거 3화 기본 끝나고 그 다음 2학년 겨울방학에 고등수학이 진입이 됩니다. 그리고 1T반 같은 경우에는요 2학년 2학기까지.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 T반 보시면 진도가 너무 느려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선행을 아직 안 나간 친구들이나 지금 1학년 1학기까지밖에 안 한 친구들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T반만 하더라도 4개 학기를 공부합니다. 어머니 1년 동안
2년치를 공부를 하는 게 중학교 학생들한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이게 이제 선행이 마냥 느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반이 어딘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H반 같은 경우에는 2하까지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이 친구들은 2하는 거의 한 번 보고요. 본학년 거 1학년 1, 2학기와 2학년 1학기를 조금 보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이제 사실 S반도 맞지만 어머님들께 공개를 하자면 H반을 제가 이번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잘하는 애들 잘하게 하는 거는 사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머니. 근데 이번에 확실히 좀 공부가 처음인 친구들 아니면은 수학 싫어하던 친구들을 좀 수학을 잘하게 보석을 좀 발견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H반을 좀 담당하기로 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어머님들 중에 뭐 우리의 수학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신 어머님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소문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아이가 수학이 이제 시작인데 어떡하지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시면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간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반이고요. 1학년 수업은 앞타임 5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아이들 늦잠 못 자게. 선생님들도 늦잠 못 자고요. 어머님들은 깨워주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 토요일은 그대로 9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토요일만큼은 늦잠 절대 못 자게 할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4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전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수업 시간 전에, 그러니까 4시 이전에 특강이 개설이 되는데 원래 저희가 3시간 반 수업이었는데 3시간으로 줄였어요. 제가 일단 위례 와서 지금 3년 차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송파 지역 학생들보다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열의가 좀 있으시고 아이들 또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특강은 뭐 들을 사람만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다 듣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힘들 텐데 괜찮겠어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쌤 이때 아니면 언제 수학을 진도를 빼겠습니까? 언제 복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의욕이 앞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특강까지 듣게 되면요. 2시간 반에 3시간 반이면 6시간이죠. 6시간 수업을 듣더라고요. 심지어 학원에서 4시간까지 자습까지 하다가 아침 10시에 와서 자발적으로 10시에 가는 친구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3시간만 수업을 하고요. 특강은 지금 저희가 개설이 거의 확정이 됐는데 블로그에 업로드가 될 거고 시간은 블로그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정되는 대로 공개를 하고요. 방학 중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12시에 수업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모집 일정은 제가 아마 프린트에 지금 드렸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어머님들은 캡처해 주셨다가 참고하시면 되고 입학 테스트는 지금 오늘 3일이죠,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부터 받지 않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시험 범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20문항 그리고 1학년 거 10문항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럼 또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 애는 지금 2학년, 3학년 거 공부하고 있는데 왜 초등과정으로 시험을 보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커리큘럼 보다시피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는 반도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행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쨌거나 초등 6학년 끝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심화랑 응용학습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행을 뭐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1학년 1학기 파트만 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2학년, 3학년 거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어떻게 아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저희 풀이과정 보면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함수를 얼마큼 다루는지 풀이과정 보면서 확인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레벨 컷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20개를 맞았더라도 이 친구는 선행이 가능한 친구가 아니다. 이게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어머님들은 좀 아쉬워하시거든요. 높은 반에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시험을 예정하시는 분들은 이 범위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보고 나서 저희가 3일 이내에 성적표와 함께 문자로 먼저 발송을 해드려요. 레벨이 여기 배정이 될 건데 레벨 배정되고 나서 하루 이틀 이내에 담당 선생님께서 전화로 상담을 주십니다. 그럼 아까 그 복잡한 커리큘럼 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 수강 등록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이번에도 선착순으로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초등부에서 재원생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거의 위에 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마감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1S반 같은 경우에 지금 1명 내지 2명 정도까지밖에 자리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게 됐고 혹시 뭐 이제 그냥 수강 의사만 먼저 밝혀주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5일에 개강을 하니까요. 12월 3일까지만 시험을 받고 12월 5일에, 6일에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납부 방법 같은 거는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혹시 입학 테스트 예약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네, 반드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1학년 1학기 거 반드시 공부를 하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2, 3학년 거 하느라고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 거 기억이 좀 안 날 거고요. 1학년 거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이 낮은 게 아니라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기억에서 좀 멀어졌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보내주셔야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라도 꼭 공부를 하고 보내주시면 좋겠고 1학년, 3학년 동일하게 저희 30문항으로 시험 보니까요. 90분 동안 시험 보고 시험 시간 1시간 반 충분히 활용해서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이 마치도록 하고요.